코인 거래 자체를 나라가 아예 막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개인이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걸 법으로 금지했고,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이번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아무 데서나 한 말이 아니라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큰 행사,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중앙은행의 한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돈이 온 세상의 돈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은 그 값이 잘 변하지 않도록 만든 디지털 돈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요. 자기 나라에서는 코인을 막아놓고선 왜 밖에 나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 말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국은 돈이 오고 가는 새로운 길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름은 엠브리지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길로 지금까지 오고 간 돈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 길을 만든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죠. 사실 지금도 전 세계가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쓰는 길이 하나 있는데 스위프트라고 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길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새 길인 엠브리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럼 앞으로는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전부 다 이기는 거 아니냐, 리플 같은 코인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크고요, 또 돈도 많고요, 길까지 직접적으로 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숫자 하나만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엠브리지는 여러 나라가 함께 쓰는 길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중국, 홍콩, 태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길에서 오고 가는 돈들을 들여다보면요, 약 95% 정도가 중국 돈입니다. 100번 중에 95번이 중국 돈이란 뜻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나라가 똑같이 나눠 쓰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중국의 길에 가까운 거죠. 이름만 다 같이 쓰는 길이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의 중국 혼자서 쓰는 길인 셈이에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금 찜찜할 수밖에 없겠고, 한 나라가 이 길을 거의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찜찜함을 증명하는 일이 이번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엠브리지에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이 함께하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곳이 지금 2024년 말 엠브리지에서 빠져나갑니다. 발을 뺐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빠진 게 아니라 그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이 빠져나간 다음에 서양 나라들끼리 또 따로 새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이름은 아고라입니다. 여기는 미국,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한쪽에는 중국이 이끄는 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서양이 이끄는 길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카드를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미국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값이 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걸 키우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중국은 중국의 길, 서양은 서양의 길,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이 다들 각자 자기만의 길을 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눈치채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지금 온 세계의 돈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 개로서, 그것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편으로 쪼개지고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이 만든 길에 미국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미국이 만든 길에 중국도 당연히 안 들어올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길이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쪼개진 길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중국 길로 들어온 돈을 미국 길로 그냥 보낼 수가 없겠죠. 또 길이 서로 다를 거고요. 서로 안 쓰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장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 사이가 나빠도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쪼개진 길들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질까요? 서로 다른 길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한 나라가 주인이면 안 되겠죠.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중립적인 다리여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사이가 나쁜 두 가지 나라도 안심하고 그 중간 브릿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리플이 처음부터 노리던 자리라는 겁니다. 리플의 디지털 돈인 XRP는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닙니다. 중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쪼개진 길들 사이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죠. 지금 온 세상이 하나로 합쳐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편으로 쪼개질 때 이런 중립 다리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코인을 그렇게 막던 중국이 왜 디지털 돈은 인정을 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정부가 싫어하는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코인은 막되, 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디지털 돈은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 코인을 그렇게 막던 나라조차도 돈이 디지털로 바뀌는 흐름만큼은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싸움은 딱 한 가지만 남죠. 누구의 길로 돈이 흐르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이길까? 아니면 코인이 이길까? 둘 중 하나는 죽는 싸움이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어줄 만한 중간 다리도 더 많이 필요해질 거고,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든 엠브리지가 XRP를 쓴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엠브리지는 자기만의 시스템 위에서 돌아갈 거고 거기에 XRP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중국이 리플을 골랐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중립다리, 이 브릿지가 필요해진다는 큰 흐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나라별로 디지털 돈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길, 서양의 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자기 길을 만들어 가나갈 겁니다. 근데 이 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서로 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어줄 만한 중립적인 연결 브릿지 수단이 반드시 필요해질 거고, 이미 그 신호가 나온 상황이죠. 국제결제은행이 중국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양길을 따로 만든 거, 이게 바로 편가르기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코인을 막은 중국조차도 디지털 돈으로 가는 흐름들을 막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세상의 돈길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편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길들이 쪼개질수록 그 사이를 잇는 중립다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요. 리플의 XRP는 바로 그 자리를 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XRP가 실제로 차지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방향성만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만약에 정말로 세상이 여러 개의 돈길로 쪼개지게 된다면 그 중간 다리 자리를 두고 경쟁할 후보는 XRP 말고 또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후보군 코인들 하나씩 비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순간보다 매수하는 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뒤에도 매도 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이미 욕심이 커져서 객관적인 판단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을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결국에 매도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매수할 때부터 미리 목표가를 정해두셔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 분할, 매도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실 거고요. 안정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정보 커뮤니티, 단기 알트방에서도 현실적인 목표 구간들 미리미리 안내드리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최고점에서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도 계획했던 수익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 이런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 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